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왜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데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는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올까요? 왜 에시더를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서 그 수치가 높으면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혹시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네 가지 수치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중성지방이 높아서 큰일이다 하시거나 LDL이 높으니까 다행이다 하고 안심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수치들 중에서 딱 하나만 제대로 보면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 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의 검진 결과를 보면서 느낀 건 정말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 중요한 수치를 놓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딱 한 줄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표를 받으면 보통 숫자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련해서도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뭘 봐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중성지방 수치만 보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려고 하시거나 HDL이 높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면서 총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네? 그런데 중성지방은 괜찮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례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바로 그 핵심을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검진표를 다시 꺼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내 몸을 지키는 습관을 함께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혈관과 건강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며 비타민 흡수에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아지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결국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검진할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비율은 어떤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특히 LDL이라는 수치는 정말 중요한데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검진 매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챙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평소에 혈압도 정상이셨고 당뇨도 없으셨고 몸무게도 평균 정도였어요. 건강검진도 2년에 한 번씩 꾸준히 받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가족 모두가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이 넘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높았던 거예요. 문제는 그 수치를 매번 보고도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성지방은 정상이니까 괜찮겠지, HDL도 높으니까 나쁘진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지나쳤던 거죠. 그런데 뇌혈관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망가지고 있었고 결국에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 검진 결과는 별 문제 없을 거야. 증상도 없는데 뭐가 문제겠어? 하고 넘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검진 결과지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중요한 수치지도 모른 채 별일 없겠지 하고 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몇 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거나 어지럽다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거나 하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내가 그 수치를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검진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평생 건강하게 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수치 해석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년 받는 그 검진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확인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건강검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수치가 총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 하나만으로는 사실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혈과 LDL을 다 합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혈이 높아도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고 반대로 LDL이 높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만 보고 괜찮다 나쁘다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는 뇌졸중 위험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총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인데도 뇌졸중이 온 사례들이 많았고 반대로 총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별 문제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 하나만 보고 안심하거나 걱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69세 정성인 님도 그랬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30으로 나와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혈들이 높아서 총 수치가 올라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LDL도 기준치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혈들이 높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LDL 수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그때부터 식습관을 바꾸고 관리를 시작하셔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검진표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다면 반드시 LDL 수치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늘 얼마나 높은지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혹시 검진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수치가 뭔가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사실 식사나 전날 드신 음식에 따라서 엄청 많이 변해요. 아침에 공복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전날 저녁에 기름진 음식을 드시거나 술을 드셨다면 중성지방 수치가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12시간 금식 후에 측정한 중성지방 수치라야 정확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큰 일이다 생각하시기보다는 검사에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금식 시간은 제대로 지키셨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해요. 물론 공복 상태에서도 계속 높게 나온다면 그때는 관리가 필요하겠죠. 72세 김도아 님은 검진 전날 삼겹살을 드시고 바로 다음날 검사를 받으셨는데 중성지방이 500 이상 나왔어요. 깜짝 놀라서 저한테 오셨는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날 회식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2주 후에 공복 상태로 재검사를 하니까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LDL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중성지방 수치만 보고 과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식사 전후 상황도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이 나쁘다는 인식 자체가 사실 좀 오해예요. 우리 몸에는 적정한 지방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과도한 탄수화물이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면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혹시 중성지방 수치 높다고 걱정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시달립니다. 이 시달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시달은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다시 회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달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건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 시달만 높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달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약물들이 개발되었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HDL 수치 자체가 높다고 해서 그게 실제 건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HDL과 LDL의 비율이고 특히 LDL이 얼마나 높은지가 핵심입니다. 66세 장정수님은 HDL이 높게 나와서 안심하고 계셨는데 같이 확인해 보니까 LDL도 함께 높았어요. HDL이 높다고 방심하셨던 건데 사실 LDL이 높으면 뇌졸중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셀만 보지 말고 LDL과의 비율 그리고 체중 상태도 함께 살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HDL은 몸속 쓰레기를 회수하는 청소부 역할일 뿐이에요. 청소부가 많다고 해서 집이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쓰레기가 계속 생기고 있으면 청소부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HDL이 높게 나왔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느끼셨나요? 안심하셨나요? 그런데 사실은 LDL도 같이 봐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LDL입니다. 널중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치가 바로 이 LDL이에요. LDL은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온몸의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결국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LDL 수치가 160 이상이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30 이상만 돼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LDL 수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총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만 보고 LDL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71세 노경철님은 2년 전 검진에서 LDL이 170이었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고 최근에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2년 전에 LDS를 제대로 확인하고 관리를 시작하셨더라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LDL은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을 때 문제가 되는 지표입니다. 우리 몸에는 필요한 물질이에요. 하지만 너무 많으면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LDL이 160 이상이면 약을 복용하거나 식습관을 조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LDL 수치가 130 이상 나온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지방보다는 탄수화물 섭취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관리한다고 고기를 줄이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탄수화물이에요. 간에서 생성되는 콜레스테롤의 80% 이상이 포도당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보내됩니다. 그리고 남는 포도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면서 콜레스테롤도 함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기를 안 먹어도 빵이나 면을 자주 드시면 LDL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67세 이은정님이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콜레스테롤 관리한다고 고기 섭취를 많이 줄이셨는데 LDL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식습관을 여쭤보니까 빵을 정말 좋아하셔서 아침마다 식빵에 잼 발라서 드시고 점심에는 칼국수나 국수를 자주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여보시라고 권해드렸고, 몇 달 후에 다시 검사하니까 LDL 수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빵, 떡,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방보다 탄수화물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혹시 콜레스테롤 관리한다고 고기를 줄이신 분 계신가요? 그런데 탄수화물은 그대로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렇게 5가지 잘못된 수치 해석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할 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주된 재료가 포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이나 빵, 면을 줄이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양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몸이 적응하기 어렵고 스트레스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3끼 다 밥을 드셨다면 2끼만 밥을 드시고 1끼는 야채와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또 밀가루로 만든 반찬들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튀김이나 전, 부침개 같은 것들 말이죠.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 몸도 서서히 적응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아침에 식빵 2장 드시던 걸 1장으로 줄이고 대신 계란 1개를 추가하셨어요. 점심에는 국수나 냉면 대신 샐러드와 구운 생선을 드시기 시작했고요. 저녁은 밥을 반기만 드시고 나머지는 야채 반찬으로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3개월 정도 하시니까 LDL 수치가 150에서 120으로 떨어졌어요. 오늘 드신 식사 중에서 가장 탄수화물이 많았던 게 뭔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말 직결돼 있어요. 특히 내장 지방이 많으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BMI 지수를 확인해 보시고 과체중이거나 비만에 해당한다면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요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건강한 체중감은 한 달에 1kg에서 2k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급하게 빼려고 하면 몸에 무리가 가고 금방 다시 찌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시고 나서 재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매주 변화를 기록하면서 조금씩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한 분은 매일 아침 체중을 재고 노트에 적으셨어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줄는 게 보이더래요.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 열심히 관리하시게 됐고 6개월 후에는 8kg을 감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LDL 수치도 함께 내려갔어요. 최근에 체중이 5kg 이상 늘거나 줄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검진 전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특히 중성지방 수치는 식사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검진 전날부터 신경 쓰셔야 해요.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게 기본이고요. 전날 저녁에는 과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술은 특히 피하셔야 하고요. 검진 전날 7시 이후로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공복 상태로 검사를 받으시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검진 전날 회식이 있었다거나 과식을 하셨다면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다시 검진 일정을 잡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확한 수치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실제로 한 분은 검진 전날 생일 파티가 있어서 케이크도 드시고 고기도 많이 드셨대요. 그 상태로 검사를 받으니까 중성지방이 엄청 높게 나왔고 애들도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검사를 하셨는데 그때는 정상 범위로 나왔어요. 이렇게 검사 전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검진 전날 어떤 식단으로 준비하시나요? 네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LDL을 낮추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편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씩 주 5일 이상 걷기 운동을 하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걷기는 무릎에 무리도 적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만약에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평지에서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0분, 15분 이렇게 짧게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3개월 후에 검진을 받아보니까 들이 20 정도 떨어져 있고 체중도 3kg 줄었습니다. 걷기만 했는데 이렇게 변화가 온 거죠. 이번 주에 걷기 운동 몇 번 하셨나요? 5번째는 술과 담배를 줄이는 겁니다. 음주는 콜레스테롤 대사에 나쁜 영향을 주고 흡연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특히 담배는 LDL 수치를 높이고 HDL 수치를 낮추는 최악의 조합을 만들어요. 그리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쌓이게 만듭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을 만들고 콜레스테롤 합성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주금면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갑자기 끊기 어려우시다면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주량을 반으로 줄이거나 담배 개비수를 줄이는 거죠. 흡연자시라면 니코틴 패치나 금면, 보조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면을 시작하면 몇 주 안에 혈관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몇 달 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집니다. 음주나 흡연 줄이기 시작하신 분 계신가요? 6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도 올리고 혈관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중요한 요소예요. 명상이나 심호흡, 요가 같은 걸 하시면 좋고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요.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거든요. 한 분은 매일 저녁 자기 전에 10분씩 명상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됐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들었대요. 3개월 후 검진에서 LDL 수치가 조금 내려가 있었고 혈압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7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는 겁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돕고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데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생선을 자주 못 드신다면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하루 1g에서 2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한 분은 매주 고등어를 구워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원래는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죠. 처음에는 비린내가 신경 쓰였는데 레몬즙을 뿌리거나 허브를 함께 구우면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더래요. 몇 달 후 검진에서 중성지방이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생선 몇 번 드시나요? 8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잘 됩니다.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는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으시면 밤새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물로 수분을 보충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고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나눠서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시고 수시로 한 모금씩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한 분은 물을 잘 안 드시는 편이었는데 타이머를 맞춰놓고 1시간마다 물 한 컵씩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서 불편했는데 몇 주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더래요. 그리고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도 해결됐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물 얼마나 드시나요? 이런 실천들이 모여서 수치 하나가 달라지고 결국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다들 건강검진 때 한 번쯤은 봤을 수치들이죠. 그런데 그 해석을 잘못하면 아무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뤄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상식으로는 HDL은 높을수록 무조건 좋다. 총 콜레스테롤만 보면 된다. 중성지방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 방법은 LDL 수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춰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겁니다. LDL이 160이 넘으면 고지혈증으로 분류되고 130이 넘으면 주의해야 하는 수치예요. 이 수치를 무심코 지나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평생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진 결과를 받아도 어떤 걸 봐야 할지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좀 높네 하고 끝나거나 중성지방만 보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LDL입니다. LDL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이 막히면서 뇌졸이 오고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막히면서 심근경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검진 결과를 받으시면 반드시 LDL 수치를 확인하셔야 해요. 만약에 130 이상이면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셔야 하고요. 160 이상이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약을 복용해야 할 수도 있고 더 강력한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땐 어떻게 될까요? 아무 증상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울려지거나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오면 반신마비가 올 수도 있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요.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런 가슴 통증과 함께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LDL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면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뇌와 심장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요. 그러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 제대로 관리하신 분들은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매일 산책하시고 여행도 다니시며 취미 생활도 즐기십니다. 반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분들은 갑자기 쓰러져 병상에 누워 계시거나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혈관은 한번 막히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면 예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며 혼자 식사도 어려워집니다. 가족들이 24시간 돌봐야 하고 본인과 가족 모두 지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검진표의 한 줄, 바로 LDL 수치를 제대로 확인하고 관리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LDL이 높은 상태로 방치되면 혈관벽에 조금씩 쌓입니다.
오늘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내일도 아무 증상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몇 년 쌓이면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때 이미 혈관이 70% 이상 막힌 상태에서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면 혈관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LDL 수치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70대에 처음 관리 시작해 80대가 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분은 73세에 LDL이 180이었지만 탄수화물을 줄이고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130으로 떨어졌고 2년 후 110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78세인데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고 등산도 다니십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완벽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나는 검진 결과를 다시 꺼내 LDL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30 이상이면 오늘부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세요. 1년에 한 번 꾸준히 검진을 받으며 수치 변화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옵니다. 오늘 밥 한 공기 덜 먹고, 오늘 30분 걷고, 오늘 물 한 잔 더 마시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한 달 후 체중이 줄고, 3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며, 1년 후 완전히 다른 건강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LDL 수치를 빠르게 낮추는 식단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고기를 줄이지 않고도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각의 메뉴까지 제시합니다. 이제 진짜 실천의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검진 결과를 다시 꺼내 LDL 수치를 확인하세요. 그게 바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건강검진은 매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챙기시나요? 오늘 영상 보고 LDL 수치를 확인하신 분들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